작년 겨울,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70세 박 선생님 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방 문이 절반밖에 안 열렸습니다. 물건이 너무 쌓여서 문이 막힌 겁니다. 간신히 몸을 비틀어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도 바닥에도 심지어 천장 근처까지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 방에서 주무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3년째 자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침대에서요. 선생님, 이게 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6시간 동안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군대 있을 때 보낸 편지, 15년 전 딸 결혼식 청첩장, 10년 전에 산 건강식품 빈 상자, 5년 전 마트에서 받은 사은품, 작년에 명절 선물로 받은 참기름 세트,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박 선생님에게는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방에서 지난 1년간 실제로 꺼내서 쓰신 물건이 있습니까? 박 선생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박 선생님은 거실 창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 낡은 라디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라디오입니다. 아침마다 켜서 방송 듣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 방 가득한 물건이 아니라 라디오 하나라는 것을요. 우리는 그날부터 3주 동안 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편지를 버릴 때는 우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박 선생님은 3년 만에 본인 침대에서 주무셨습니다. 제가 전화드렸을 때 박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집에서, 본인의 방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고 계십니다. 물건이 주인이 되어버린 집,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반드시 버려야 할 10가지. 이것들만 비워내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혜여정 채널은 우리 세대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제 전문 지식이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받은 물건들입니다. 박 선생님 방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겁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보내준 건강식품. 박스만 5년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속은 이미 다 드셨는데 박스는 못 버리셨답니다. 애들이 보내준 건데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선물의 가치는 받은 그 순간에 완성됩니다.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넥타이. 받았을 때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가슴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넥타이를 10년 동안 서랍에 모셔뒀다고 해서 그 고마움이 더 커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넥타이 볼 때마다 아직도 안 매봤네 하면서 죄책감만 생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선물 준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못해요. 지난달에 한 아드님께 전화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님께 구두 사드렸죠? 네, 제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보세요. 준 사람도 잊어버렸는데 받은 사람만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진짜 의미 있는 선물 딱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에 담으세요. 그리고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게 그 물건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옷과 속옷입니다.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빽빽하게 걸린 옷들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입는 옷은 늘 똑같아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옷의 20%만 입고 살아요. 100벌이 있으면 80벌은 1년 내내 옷걸이에만 걸려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옷들 많으시죠? 살 빼면 입을 거야.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75세 되신 분인데 30년 전 정장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언제 입으실 건가요? 손주 결혼식 때 입으려고요. 그 전에 살 좀 빼고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70대에 체중 10kg 빼는 게 건강에 좋은 일입니까?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30년 전 옷은 유행도 한참 지났어요. 어깨에 패드 들어간 정장. 지금 입으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금 몸에 맞는 옷만 남기십시오. 편하고 잘 어울리고 자주 입는 옷만요. 속옷 얘기도 해야겠네요. 민망하지만 중요한 문제예요. 고무줄 늘어난 팬티, 브래지어. 집에서만 입으면 되지 아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늘어난 속옷은 몸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여성분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어요. 병원도 여러 곳 다니셨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속옷 언제 바꾸셨어요? 글쎄요, 한 5년은 됐을걸요? 그분께 새 속옷 사드리라고 권했어요.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허리 통증이 반으로 줄었어요. 속옷은 소모품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바꿔주셔야 해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추억 물건들입니다. 아들 초등학교 때 가방, 딸 유치원 때 원피스, 손주 아기 때 옷. 이런 거 보관하고 계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 전 방문한 집이 있었어요. 베란다 수납장 전체가 아이들 물건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40년치였습니다. 자녀분들 이거 아세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보여드린 적은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추억이 소중해서 보관하는 건데, 정작 그 추억의 주인공들은 몰라요. 그리고 알려줘도, 에이, 그런 거 왜 아직도 있어요? 알 거예요. 추억은 물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자녀 한 명당 가장 의미 있는 물건 딱 하나씩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세요. 그때 메모를 함께 적어서 찍으시면 돼요. 1995년 3월, 철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메고 갔던 가방.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사진 볼 때마다 그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물건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번째, 고장나고 오래된 전자제품들입니다. CD 플레이어, 카세트 녹음기, 옛날 휴대폰, 비디오 플레이어. 아직 고장난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죠? 놀라운 경우를 봤어요. 창고에 20년 된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손주들 어렸을 때 영상이 있어서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한 10년 됐을걸요? 그럼 왜 계속 보관하세요? 언젠가 볼 것 같아서요. 여러분, 10년 동안 안 본 영상을 앞으로 보실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계도 고장나서 작동 안 될 거예요. 요즘은 비디오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곳이 많아요. USB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옛날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제 켜지지도 않을 거예요. 사진이 아까우면 수리점 가서 빼내세요. 한 번이면 돼요. 그리고 서랍 속 충전선, 어댑터들, 엉켜있는 선들,
대부분 주인 잃은 선들이에요. 지금 쓰는 기기선만 남기고 전부 버리십시오. 선 정리할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지금 쓰는 선들은 빵 봉지 묶는 철사나 고무줄로 묶어서 라벨 붙여두세요. TV 선, 핸드폰 충전기 이렇게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엉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자제품 버릴 때는 개인정보 조심하세요. 옛날 휴대폰에 전화번호, 사진 같은 거 다 들어있잖아요. 완전히 초기화하고 버리셔야 해요. 수리점이나 통신사 가면 도와줘요. 고장난 전자제품은 특히 위험해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액체가 셀 수 있거든요. 빨리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5번째는 쇼핑백과 비닐봉지들입니다. 부엌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5년째 모으고 계시나요? 이런 집도 있었어요. 베란다 구석이 쇼핑백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백, 마트 쇼핑백, 선물 받은 종이 쇼핑백. 이거 다 언제 쓰실 거예요? 선물 포장할 때 쓰려고요. 1년에 몇 번이나 포장하세요? 명절 때 한두 번. 1년에 2번 쓰려고 50개를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쇼핑백은 크기별로 각각 2개씩만 남기세요.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내보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닐 쇼핑백이랑 종이 쇼핑백 분리배출도 제대로 해야 해요. 비닐 코팅된 종이백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요. 손잡이 끈 같은 다른 재질은 떼어내서 따로 버려야 해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습관을 바꾸세요. 현관 문고리에 장바구니 걸어두십시오. 그럼 나갈 때마다 보여서 안 잊어버려요. 저도 이 방법 쓰는데요. 장바구니를 2개 걸어둬요. 하나는 마트용 큰 거, 하나는 편의점용 작은 거. 그러면 어디 가든 적당한 걸 들고 나가요. 만약 깜빡하고 안 가져갔다면 쓰레기 봉투 달라고 하세요. 마트 직원한테 쓰레기 봉투 있으면 그걸로 담아주세요 하면 돼요. 어차피 집에서 필요한 거니까 일석이조죠. 비닐봉지도 10장이면 충분합니다. 100장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6번째, 냉장고 속 오래된 식품들입니다.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문 안쪽 소스, 양념병들. 유통기한 확인해 보셨어요? 제 경험상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 지났어요. 충격적인 경우가 있었죠. 냉장고에서 7년 된 굴소스가 나왔어요. 뚜껑 열자마자 악취가 났어요. 이거 왜 안 버리셨어요? 아까워서요. 아직 남았는데.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고 탈라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와요? 그게 더 아까운 거예요. 냉동실은 더 심해요. 언제 넣었는지 모를 것들이 꽁꽁 얼어 있어요. 냉동실이라고 영원히 보관되는 게 아닙니다. 고기 3개월, 생선 2개월, 조리된 음식 1개월. 이게 한계예요. 그 이상은 맛도 없고 영양도 없어요. 냉동 화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래 얼려두면 수분이 빠져나가서 음식 표면이 하얗게 변해요. 그렇게 되면 맛도 없고 질감도 나빠져요. 그리고 냉동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 때문에 더 빨리 상해요. 냉동실 정리할 때는 날짜 적어서 붙여두는 게 좋아요. 언제 넣었는지 알아야 언제 버릴지 알 수 있으니까요. 지퍼백에 유성 매직으로 날짜 적어두세요. 그리고 냉동실에 너무 꽉꽉 채워넣지 마세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냉동 효과가 떨어져요.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고요. 한 달에 한 번 냉장고 정리의 날을 정하세요. 그날은 냉장고 구석구석 확인하면서 유통기한 체크하시고요.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은 그 주에 집중적으로 먹어치우세요. 그리고 애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요즘은 마트도 가깝고 배달도 빨라요. 굳이 일주일치, 한 달치를 쌓아둘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7번째는 장식품과 여행 기념품들입니다.
거실 장식장 한번 보세요. 여기저기서 사온 기념품들이 먼지 먹고 있을 거예요. 제주도 도라르방, 경주 불국사 모형, 설악산 돌탑, 해외여행 조각품들. 어떤 집은 장식품이 60개가 넘었어요. 이거 닦기 힘드시죠? 힘들죠. 한 달에 한 번 닦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왜 다 놔두세요? 버리자니 아깝고. 하루를 장식품 닦는데 쓰세요? 그 시간에 친구 만나 차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먼지가 많으면 호흡기에도 안 좋아요. 특히 60대 넘어가면 기관지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먼지 많은 환경은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공기청정기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먼지 발생원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장식품 하나 줄이는 게 공기청정기보다 나을 수 있어요. 장식품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 딱 하나만요.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화질도 좋잖아요. 앨범 만들어서 가끔 보면 그것만으로도 추억은 충분해요. 장식은 적을수록 세련되어 보여요. 많으면 복잡하고 촌스러워 보이죠. 인테리어 잡지 한번 보세요. 고급스러운 집일수록 장식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화 조심하세요. 일부 저렴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보고도 있어요. 차라리 작은 화분 하나 키우세요. 공기도 정화되고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8번째, 쓰지 않는 주방 도구들입니다. 수납장 열어보세요. 산냄비, 안 쓰는 프라이팬, 먼지 쌓인 믹서기. 손님 오면 쓰려고요. 손님이 1년에 몇 번 와요? 명절 때 한두 번이죠. 그 하루 이틀 때문에 365일 보관하세요? 산냄비를 8개나 가진 경우도 있었어요. 명절 때 음식 많이 해야 해서요. 명절이 1년에 몇 번인데요? 설, 추석. 1년에 이틀 쓰려고 363일 동안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모자라면 그때 이웃한테 빌려요. 아니면 일회용 냄비 사세요. 에어프라이어, 샌드위치 메이커, 전기 그릴. 홈쇼핑 보고 충동적으로 산 것들. 한두 번 쓰고 베란다에 처박혀 있죠? 지금 파세요. 중고로 팔면 돼요. 3년 된 것도 깨끗하면 반값은 받아요. 5년 지나면 아무도 안 사가요. 지금이 적기예요. 9번째는 나무젓가락과 오래된 도마입니다. 배달음식 시킬 때마다 받는 나무젓가락. 서랍에 100개 넘게 쌓여 있죠? 소풍 갈 때 쓰지. 1년에 소풍을 몇 번 가요? 나무젓가락은 재활용도 안 돼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처음부터 받지 마세요. 배달 주문할 때 젓가락 빼주세요 쓰시면 돼요. 도마도 확인하세요. 칼자국 깊게 패인 나무도마. 그 틈에 세균이 자라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제거 안 돼요. 3년 이상 쓰신 도마는 바꾸세요. 도마가 얼마나 비싼 물건이에요?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죠. 10번째는 오래된 약과 건강식품입니다. 약 보관함 한번 열어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약들이 가득할 거예요. 5년 전, 10년 전 약들. 심지어 어떤 병에 먹었던 약인지도 기억 안 나는 것들. 충격적인 경우를 봤어요. 약 서랍에서 15년 전 소화제가 나왔어요. 아까워서 못 버렸어요. 비싼 약인데. 여러분, 유통기한 지난 약은 독이에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습기 찬 곳에 보관한 약은 더 위험해요. 약은 유통기한 지나면 무조건 버려야 해요. 병원 갈 때마다 받는 약 봉지들도 문제예요. 한두 번 먹고 나머지는 그대로 쌓아두죠. 나중에 또 아프면 먹으려고요. 안 됩니다. 같은 증상 같아도 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의사 처방 없이 옛날 약 먹으면 위험해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요. 이런 약들은 더더욱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남은 약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세요. 약국에서 안전하게 폐기해줘요. 절대로 변기에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안 돼요.
환경 오염도 되고요. 그리고 약 보관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 약이 있고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약이 있어요. 습기 많은 욕실에 약 보관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안 좋아요. 약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남은 약은 약국에 가져가서 폐기하세요.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예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 프로폴리스. TV 보다가 좋다고 해서 사고, 지인이 권해서 사고, 그렇게 쌓인 건강식품들. 부엌 찬장에 건강식품이 20통 넘게 있었어요. 다 개봉도 안 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 드세요? 아니요,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계속 사세요?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건강식품은 만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과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 줄 수 있어요. 지금 드시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유통기한 확인하세요. 지났으면 버리고 안 지났으면 지인에게 드리세요. 단, 건강식품 선물할 때도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 건강 상태를 모르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 먹는 사람한테 홍삼 주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선물하기 전에 이거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TV 광고 보고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지금 주문하시면 한 통 더 드립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한 통도 다 못 먹는데 2통 사서 뭐 해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진짜 필요한 것만 드세요.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가지 먹지 마세요. 성분이 겹칠 수도 있고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은 건강식품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게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중요하죠. 쓰지도 않는 물건 쌓아놓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비워내고 편하게 사는 게 건강에 훨씬 나아요. 자, 여기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절대로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토요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다 정리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옷장 열었다가 옛날 사진 나오면 1시간 보고 추억에 빠져서 점심때 되고 밥 먹고 좀 쉬고 저녁 준비할 시간 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정리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포기하죠. 이게 90%의 실패 패턴이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에 30분 딱 한 곳만 정리하세요. 오늘은 현관 신발장, 내일은 욕실 세면대 밑, 모레는 화장대 서랍 하나. 이렇게요.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성취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네. 그 성취감이 다음날 동력이 돼요. 한 달만 이렇게 하세요. 한 달 후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예요. 정리를 잘하려면 새로 사는 걸 줄여야 해요. 아무리 버려도 계속 사들이면 소용없어요. 우리 세대는 모으는 법을 배웠어요. 없어서 못 살던 시대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전화 한 통이면 내일 아침 배달돼요. 집 나가면 편의점, 마트가 가까이 있어요. 미리 사서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이게 현명한 삶이에요. 정리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3년 만에 본인 침대에서 주무신 날 밤.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한 달 후, 아들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집이 이렇게 좋았냐고. 이게 정리의 힘이에요. 공간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져요. 박 선생님은 6개월 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물건을 버리니까 생각도 정리되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줄었어요.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녀들 다 키웠고, 이제 진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쓰지도 않는 물건 관리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편안하게 차 마실 공간, 친구 불러서 이야기 나눌 공간을 만드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이 70세에 변화하셨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현관 가서 신발 한 켤레만 버려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비우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풍요롭게 살아요. 물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 편한 사람이 진짜 부자죠.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짐을 나눠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물건은 물건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소중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